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요즘 중고차 시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추천 중고차 답정너라는 주제로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100만원대에는 딱 이 차밖에 떠오르지가 않고 딱 이게 낫다. 그리고 200만원대는 그냥 딱 이 금액에는 이거밖에 볼 차가 없다. 300만원대에는 이 차가 제일 낫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예 차알못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까봐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100만원대부터 300만원대 이제 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대 100 초반대는 좀 어렵습니다. 100 중후반대를 봐야 올류마티즈가 나오는데 이게 고질병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10대 중에 한 7대 정도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7대 전후 엔진하고 미션에 누유라든가 냉각수 쪽에 누수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미션도 이제 미세 누유라도 있으면은 이상한 겁니다. 엔진 쪽에 미세 누유가 있으면은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미션 쪽에 미세 누유가 있으면은 그거는 미션이 튄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성능점검 기록부에서 빼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 성능점검 기록부 맨 밑에를 보시면은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들어온 날짜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들어온 지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안 팔리는 이유가 있던지 어떤 이유로든지 차가 안 좋든지 비싸든지 해서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재성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 날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질병 확률은 10대 중에 7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우 높아요. 고를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높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100만원대의 경차가 무조건 필요하다, 200만원 이상까지 쓰기가 좀 애로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올류마티즈가 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간혹 그냥 적당한 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100점은 아니겠죠. 2020년에 나온 차가 100점이지 이 올류마티즈는 근데 연식은 나쁘진 않아요. 2008, 9, 10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식은 나쁘지 않은데 워낙에 원가 절감된 부품들로 좀 많이 조립이 돼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엔진, 미션, 누유 부분과 그리고 냉각수, 누수 부분도 조금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 간혹 가다가 부식도 조금 볼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잔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올류마티즈를 타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최대한 누유가 조금 미세 누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션 쪽은 말고 엔진 쪽에 미세 누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3개가 다 찍혀 있으면은 전 좀 별로입니다. 굉장히 별로라서 그 차는 안 보고 최대한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찍혀 있는 걸로 해서 엔진 오일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랄까 냉각수 쪽에 누수 없고 미션 쪽에 누유 없고 이런 차 쪽으로 최대한 보셔서, 너무 이제 성능은 좀 별론데 차가 깨끗해 이런 차보다는, 차는 조금 아쉬운데 외판이나 실내는 대부분 깨끗해요. 시트도 내구성은 좋아요 오히려. 근데 엔진하고 미션 누유 증상이 조금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또 못할 차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올류마티즈를 누가 준다고 하면 저는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한 차들이 마티즈2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고, 올류마티즈는 비교적 10년 조금 넘어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왔다 갔다 누가 공짜로 주고 보험료 공짜다라고 하면은 타는 데는 이제 갑자기 뻗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겠대, 물론 상태를 보고. 근데 고르기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성능상에 하도
이제 누유들이 좀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근데 무조건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100만원대의 추천 중고차를 하자면은 저는 딱 올류마티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등한시하고 좀 이제 약간 종이 한 장 차이로 좀 이제 못 보던 차가 있었는데 매입을 하고 보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젠트라를 통해서 200만원 눈탱이 당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좀 일부 상당히 다시 되찾을 수 있게 이런 방법을 하셔라 라고 해서 성공을 하셔서, 물론 이제 전액을 다 받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좀 피곤해지긴 싫다, 근데 좀 비싸게 산 것 같다 하셔서 반 정도, 200만원 눈탱이 당하셨는데 한 절반 정도 다시 이제 받으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젠트라가 생각보다 이번에 매입하고, 물론 키로수 짧은 차를 매입해서 이제 깨끗했는지는 몰라도 요것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모든 차가 대부분 10년이 넘으면은 고질병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고질병이 10년 넘은 차가 없는 차는 유일하게 SM520, 옛날에 SM525 그 차가 고질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엔진도 좋고 미션도 좋고 실내도 좋고 장고장도 덜하고 진짜 유일하게 그 차만 좀 괜찮지 않았나. 누유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정말 진짜 완벽한 차라고 보면은 오히려 SM52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차 젠트라 X가 키로수 짧은 거 한 6만 이하 전후 이런 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구매하실 수 있는 시세가 그런 차들은 100만원대보다는 딱 200 이 정도가 좀 많아 보이거나 한 10만 킬로 넘어가야지 한 150, 160, 170 이렇게 되는데, 이제 10만 킬로 넘어가면은 저는 못 겪어봤지만 키로수 많을수록 부식이 좀 이슈가 있다 라고 주의해서 많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하부 부식은 사진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를 꼭 띄워보시고 구매할 차다, 젠트라는. 뭐 예를 들어서 연식이 7, 8년밖에 안 되는데 리프트를 띄우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없는데 그래도 띄우면 좋긴 좋겠죠. 그래도 젠트라는 무조건 띄워야 되는 차고, 뭐 5, 6, 7년 된 차는 띄워보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보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라토 같은 경우에는 젠트라도 이게 매물 대수가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별로 없어요. 세라토는 더 없습니다. 이것도 수출을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부식, 그 다음에 핸들 좌우 하면 욱욱욱 뜨거덕 이렇게 덜거덕거리는 그 핸들 웜기어라고도 하고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고 오무 기어라고도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다소 낮은 비율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대 중에 한두 세대라고 보면은 그래도 10대 중에 세대면 30% 아니겠습니까? 좀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세라토를 만약에 길거리에 막 보인다, 내지는 어디서 좀 적당한 게 팔고 있다 라고 하면은 레어템입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 뭐 200만원 넘지도 않아요. 뉴 세라토, 그냥 세라토 말고 뉴 세라토도 100만원 중후반대로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은 만약에 아반떼 HD를 보시는 이런 준준형 쪽으로 찾으셨던 분은 그냥 무조건 줍 하시지 말고 일단은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오무기어 17만원짜리 수리비가 나오는 그런 증상밖에 없는데, 이게 웬만해선 시트가 다 깨끗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레어템, 답정너, 준준형 차로는 100만원대 중후반대로는 세라토가 제일 낫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HD가 있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많을 거예요. 인기가 있고 좀 뭐하기 때문에 100만원대로 아반떼 HD는 그냥 빼고 전 세라토가, 뉴 세라토가 제일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형차 이제 뉴 SM5도 이제 누유 증상이 좀 고질적으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수리비 측면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 중형차를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은 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뉴SM5가 전 엔진 미션이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잔수리비가 나오면은 현대 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비쌉니다. 한 1.345배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부위는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살 차가 없어요, 이 가격대. 그래서 중형차를 보시는 분은 차라리 티지 그랜저도 같이 동일하게 뭐 연비는 뭐 그닥 뭐 비슷하다, 뭐 세금도 약간 비싼 차이다 라고 한다면 티지 그랜저도 좀 차선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티지 그랜저는 고질병을 딱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식, 그 다음에 엔진 헤드치는 이런 그 헤드치는 소리 주의하시고, 만약에 엔진 보호링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는 120 받고 딜러가로는 1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또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보호링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타면은 그래도 한동안은 굉장히 잘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수리비를 예상을 좀 이제 예비를 하고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일단은 안 나올 차로 열심히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0만원대 추천차로 그 SUV 화물차는 500만원 전후, 심지어는 1000만원대까지 제가 웬만해서는 안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SUV 쪽을 보니까 100만원대 말고 한 200, 한 300 전후? 300 전후 이 정도로 해서 렉스턴 2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잔고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렉스턴 2 300만원 전후의 렉스턴은 그 바깥에서 말고 운전석 안쪽, 뭐 도어 안쪽 보면은 약간 누르스름하게 좀 이제 부식이 조금 약간 보일 거예요. 하부도 부식이 없는 차가 10대 중에 한 7대, 8대는 부식이 있고 좀 그런 증상을 쌍용차 렉스턴 2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께는 내가 대체 뭘 사야 되지? 라고 하면은 저는 딱 답이 이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좀 해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는 그래서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200만대 추천 중고차로는 이제 아까 100만원 중후반대입니다. 초반대는 좀 어려워요. 괜찮은 차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올류마티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경차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에도 조금 부적합합니다. 80km 이상 주로 밟고 다니는 용도의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 예를 들어서 한 10km 이내, 최대 10km 이내 단거리 위주로 출퇴근만 하실 분들께는 좀 이제 상태를 보고 한 이제 100만원 후반 내지는 200만원 중반까지 가는 것도 조금 이제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류마티즈는. 그래서 한 그 정도 가격에 타시면은 적어도 진짜 막 하루에 3km 왔다 갔다, 그러니까 총 6, 7km 이렇게 타실 분께는 뭐 수리비 쏘쏘하게 그냥 해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미세누유, 그 다음에 미션 미세누유, 그 다음에 냉각수, 누수 이런 쪽이 좀 이제 고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손 보고 하는데, 다 만약에 손을 본다, 미션 말고, 미션은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션은 교체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쪽만 아니라면은 좀 수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7, 80 들어가고 할 것 같습니다. 7, 80 정도. 네, 그 정도. 나머지 기타 뭐 하면은 100 잡고 하는 게 차라리 그렇게 타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정말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타거나 제 와이프가 타거나 누가 탄다라고 하면은 그냥 임시로 내지는 한 2, 3년 정도, 내지는 잘 타면 한 4년, 5년 정도 탈 용도로는 올류마티즈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슬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좀 애매한, 좀 많아 보이는, 경차는 10만 대면 많은 거예요. 원가 절감된 부품들 많이 사용된 차기 때문에 한 7, 8만이 넘어가도 좀 많게 보여요. 저는 경차의 키로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2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만이면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14만 느낌이다. 지금 안 좋아진 정도가 조금 2.5배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고 사야 되지 않게, 너무 싼 거 찾으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금액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올류 마티즈는 100 중반보다는 한 200 가까이, 착값만 봤을 때 한 107, 8, 90 정도, 200 정도 느낌으로 고르셔야 되고, 키로수가 3만이면은 조금 안심입니다. 근데 한 6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좀 불안합니다. 경차는 그래요. 그래서 좀 키로수 짧고 가격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돈을 오히려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젠트라 X도 나왔지만 이제 슬슬 100만원대, 물론 프라이드 신형이 있긴 있었지만 조금 약간 불안해요. 그 가격대는. 그래서 한 200만원 전후 이쪽 느낌에서는 이제 좀 신형 느낌의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 그런 거를 찾으시려면은 300만원대 보시면 조금 이제 심심찮게 좀 덜어 보이고요. 200만원대로는 좀 옛날 버전인 뭐 범퍼도 이제 뭔가 스크래치 방지하는 무슨 몰딩 같은 게 덧대져 있는 검정색, 그런 차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에 막 검정색 이렇게 긴 마른 목골로 이렇게 덧대져 있는 거,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정말 연비, 특히 디젤은 최고입니다. 이것보다 더 최고가 베르나예요. 더 가볍게 만들어진 게 베르나인데, 베르나는 한 300만원대, 400만원대에서 볼 수 있는 차고, 이제 200만원대에는 한 5, 6, 7년 정도, 8년, 5, 6, 7, 8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소형차는 이제 그래도 젠트라 X는 좀 좋은 차 구매할 확률이 높고, 프라이드 신형은 조금 중간이나 중간 이하 컨디션의 그런 차량을 구매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이드 신형은 슬슬 잔고장이 지금 조금 한 분기당 한 번 내지는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돈이 한 2, 3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차가 싸요. 그리고 연비가 좋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나는 차가 좀 덜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는 터보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터보가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는 그 엔진이 조만간 조금 동시에 연쇄 반응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디젤 차는 이런 고주파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증상이 조금 없는 차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좀 모락모락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디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가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휘발유로 구매를 하셔도 잔고장이 좀 덜합니다. 이 차가. 프라이드 신형이 슬슬 잔고장이 나오지만 그냥 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예요. 뭐라는 거지?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은 휘발유 차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한 20 정도 느낌이에요. 분기당. 반년에. 근데 디젤 차는 뭔가 조금 더 약간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젠트라는 200만원대 괜찮을 확률이 높고, 키로수는 되도록이면은 6만 이하가, 약간 250이 좀 넘어가면 젠트라로서는 조금 비싼 느낌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2009년식 이하는 전동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아무리 맨 위에 거라고 하더라도 2010년식부터 버튼 눌러서 그 전동식으로 사이드미러가 되는 타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10년식 100만원대는 조금 찾기 어렵고, 키로수 많은 것밖에 막 10만 킬로 넘으면은 젠트라로서는 좀 많은 느낌인데, 2010년식의 키로수가 한 6만 전후 되면은 한 200만원, 250을 넘길 필요는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이 차가 연식이 괜찮고 차가 어느 정도는 조금 너무 구형틱하진, 아예 뭐 2003, 4, 5년식 느낌은 아니니까 한 2010년식 전후 느낌이니까 좀 눈탱이 치기 좋은 차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가 제보도 들었고 경험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허위 매물 당하셨던, 눈탱이 당하셨던 분,
그분은 허위 매물이 아니라 SK 엔카 작업을 보고 하셨더라고요. 라세티 프리미엄가 그거 보고 하셨다가 이거 뭐 있다 그래갖고 다른 걸로 돌렸는데 그게 젠트라였어요. 예, 주의하시고 세라토도 200 넘게 사는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만원대에 그래도 이제 가끔 레어템이 키로수 엄청 짧은 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봤고, 그 다음에 아반떼 HD는 이제 과거에 350에서 400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세에서 조금 약간 밑으로 끌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200만원대도 좀 15만 킬로, 16만 킬로 전후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약간의 부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10대 중에 한두 대 부식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괜히 생각이 들고, 대신에 핸들 오므기어, 스티어링 기어, 웜기어라고 부르는 핸들 덜거덕덜거덕 거리는 소리가 이제 강제 리콜이 아니고요. 찾아가야지만 이거 리콜 되나요? 이렇게 현대 블루엔진 가갖고 물어봐야지만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그 리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소리가 난다면 이렇게 확률은 조금 낮은데요. 그래도 10대 중에 한 2대 느낌이니까 조금 이제 20%라고 하더라도 구매하시는 분 입장으로서는 5분의 1 아닙니까? 5대 중에 한 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증상이 없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부터 계속 증상이 앞으로도 쭉 없을 게 아니라 고친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도 많이 팔렸던 차기 때문에 장고장도 사실 크게는 이 차도 많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있어봐야 뭐 한 2-30만원? 뭐 총매 그건 있습니다. 총매. 네. 그래서 총매 부분은 한 30만원에서 35만원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제 미리 체크를 해보고 이거 총매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갖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수리하시고, 안 깎아주면은, 수리를 안 해주면은 다른 차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형차로서는 역시 뉴SM5 좀 이제 200만원대 되면은 키로수가 100만원대보다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상태도 100만원대보다 좋을 확률이 높아져요.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리고 SM5 뉴 인프레션 15만, 16만, 17만, 18만, 19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프레이션도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고질적인 증상 10대 중 한두 대만 깨끗할 정도로 고질적으로 누유가 조금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수리하면은 수리가 된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수리하면은 그래도 2-3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2-3년 있으면은 원래 똑같은 부품이 원래 고질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한 2-3년 있으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 한 10만원 전후에서 최대 40만원 정도 이렇게 수리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차로는 TG 그랜저 역시 뭐 이제 고질적으로는 딱히 잘 이제 느끼진 못했는데, 그래도 부식이나 엔진 보어링 등의 그런 이제 이런 증상, 소리가 나면은 조금 이제 피하시고, 좀 이제 소리가 그나마 부드러운 차가 좀 많을 거예요. 이 차가 많이 팔렸고 중고차 매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SUV나 화물차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전후에 렉스턴 2 내일 30만 킬로짜리를 약간 저한테 요청을 조금 이제 간곡하게 해주셔서, 원래 500만원 전후의 차는 안 팔거나 수리비 예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내일 보기는 봅니다. 어떨지. 그 안쪽에 부식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00만원대 중고차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역시나 좀 있고, 이제 올류 마티즈는 300만원대 사면 눈탱이에요. 네, 사시면 안 되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200만원 넘어가면 좀 비싼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좀 키로수 짧고 하면은 300만원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400만원대에도 있어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근데 그런 것들은 키로수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좀 비싼 느낌인데요. 그래도 현장에 오셔서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비교를 하시고 300만원대는 나한테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은, 그리고 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도 누유가 없진 않아요. 이것도 누유가 심심찮게 고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비율로. 그래서 뉴모닝을 볼까
했는데 뉴모닝도 약간 이제 골골된 듯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확실히 원가 절감된 그런 이제 부품으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뉴모닝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면은 탈 의향도 있습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도 탈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그 부식이나 누유가 있느냐 이거겠죠. 근데 아주 높은 비율로 있어요. 그래서 고르기가 어려운 차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조금 싼 거 사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대로 이렇게 뉴모닝도 200만 원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 좀 수리를 하고 아예 타는 게 수리를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다른 어떤 딜러가, 유능한 딜러가 보여드리고, 다른 유튜브 하는 딜러?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의 최고의 딜러? 차가 그 딜러가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딜러가 차를 골라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깎아드리고, 그리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매입해서 본인 차를 팔든 아니면 부동산처럼 다른 차를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팔든. 근데 이게 원래 그 딜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짜 제가 좋은 점만 포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생각해서예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10년 넘은 경차가 원가 절감된 부품으로 만들어진 경차가 키로수도 여러분들 금액 아끼시려고 20만원 30만원 아끼시려고 키로수 조금 더 올리실 거잖아요. 그쵸? 사고도 크지만 않으면 돼. 근데 이제 3박자 이 정도는 딜러가 괜찮다고 하네? 사야지. 여기 미세누유 있는데 딜러가 괜찮다고 하네? 사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달콤한 말을 쫓으실 분들이 사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장고장. 그러니까 약간의 구매하고서 아예 수리를 좀 약간 물론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안 나올 가능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 3, 40만 원어치의 수리를 조금 이제 엔진 오일, 예를 들어서 냉각수, 그리고 미션 오일 이 정도만 하셔도 브레이크 오일 이 정도만 하셔도 한 50만 원 들어가긴 하는데요. 한 40, 50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인터넷에서 오일을 사갖고 공인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져요. 그러면은 한 35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까지 해서 왠지 한 35, 40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싸게 한 거거든요. 싸게 30에서 40 사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엔진으로 합성유 말고 그냥 일반유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는 합성유로까지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합성유가 느낌도 좋고 더 내구성도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성유가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그냥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밟는데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뭔가 엔진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체감적으로 한 6, 7, 8년 동안 중고차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엔진오일 괜히 합성유를 파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합성유가 똑같으면 합성유를 합성유라고 부르지 못하겠죠. 더 좋다 그러진 못하겠죠. 저는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300만원대 뉴모닝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형차는 많아요. 프라이드 신형이. 베르나 트랜스폼은 한 4-5대 수도권 전체 다 뒤져도 그밖에 없을 것 같고 아베오는 부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유 조심하셔야 됩니다. 300만 괜히 아베오는 연식이 좋은데 요즘 차 같은 느낌인데 반면에 300만원 중반대 차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오를 좀 현명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일단은 다 아베오는 무조건 리프트 띄워야 됩니다. 그냥 세워져 있는 차 계약하면 안 돼요. 아베오는 진짜 힘들어도 공업사 사장님들 바쁘다고 표정이 안 좋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리프트 띄워갖고 그나마 괜찮은 걸로 골라야 됩니다. 근데 10대 중에 그러니까 5대 중에 한 3, 4대가 좀 약간 좀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약간 방청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방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코팅 있지 않습니까? 언더코팅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언더코팅이 향간에는 안 좋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식 방지하는 데는. 그래서 아베오. 근데 이 중에서는 프라이드 신형이 그냥 싼 맛에 타고 그냥 한 지금 이 정도 300만 원대는 무조건 2010년식 전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하를 300만 원에 판다? 전 개인적으로 키로수가 짧지 않는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300만 원대는 무조건 10년식 전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프라이드 신형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한 2년 탔는데요.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준준형차 아반떼 HD 역시나 아베오. 아베오가 준준형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아베오 이렇게 넣고 중형차로는 SM5 뉴 인프레션 여기. 그리고 NF 트랜스폼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탈래? 라고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은 전 요거 수리해서 탈 것 같아요. 요게 아예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은데요. 엔진 미션 내구성은 요게 조금 더. 근데 이제 연비 효율로 보면은 이게 한 2km? 2km? 그 정도가 좀 이제 NF 트랜스폼보다 확실히 연비는 좀 덜해요. 근데 뭔가 단단한 서스펜션 느낌. 그리고 좀 장고장이 누유 빼고 좀 덜한 느낌. 뭐 창문이 가끔 릴레이가 나가서 뭐 고장 난다라든가 약간 뭐 이런 거는 있는데요. 그래도 난 것 같아요. 트랜스폼보다는. 왜냐면 예전에 트랜스폼 22만 킬로짜리를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그분이 이제 금액이 커트라인이 250까지밖에 없으셔갖고 당시에 키로수가 당시에 22만인가? 제가 그거를 판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좀 힘들게 어렵게 팔았어요. 다 맞춰드려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차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는 그 차를 구매하시는 걸 포기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다른 차로 제가 판매를 했어요. 그분도 고생하셨죠. 네. 그래서 NF 트랜스폼의 인식이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안쪽에 그 실린더 벽에 약간 이제 그게 크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타 1 엔진도 좀 그렇구나. 그 이후에 와이프 손한테 좀 팔았다가 세타 2는 진짜 아니구나. 근데 NF 트랜스폼은 그 이후로도 한 두어 대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엔진을 관리를 과하게 잘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뉴 인프레이션도 누유 증상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둘 중에 뭘 탈 거냐 물어보신다면은 요것도 나쁘지 않고 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런 소리 좀 이제 나면은 안 됩니다. 그 인프레이션 같은 경우는 누유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요. 대형 수용차로는 TG 그랜저 역시 이제 좀 좋은 조건, 그 다음에 그랜저 TG 뉴 럭셔리 요거는 좀 키로수가 요것보다는 좀 더 많은 거나 이제 비슷한데 이제 슬슬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요거 그랜저 TG 뉴 럭셔리 팔았다가 VDC 그 경고등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 이거 수리 차주분께서 해주신대요 하고서 구매를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요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랬었나? 아무튼 이제 VDC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 했는데 이게 비용이 144만원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저랑 구매하신 손님과 그 다음에 차주분이 이렇게 해갖고 그때 합 3등분으로 이렇게 수리가 됐었습니다. 당시. 그때 제가 월미도 앞바다에 비 오는 날 혼자 가갖고 우산 쓰고 한숨을 한 5분간 쉬었는데 도저히 여기 내가 왜 왔지 싶은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도 한 일주일 갔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차가 탁송을 2번 왔어요. 한 번 왔다가 고쳐서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또 경고등 뜨고 또 왔어요. 그래서 중고로 또 교환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시운전을 또 해보니까 또 나와요. 그래갖고 신품으로 아예 교체를 한 거예요. 중고로 수리하면은 그때 50만원이었고 차주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때 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고로 이제 차주분은 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안 돼갖고 원래 차주분께서 그 다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손님분께서 그냥 뭐 이렇게 하자고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좀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시겠다, 뭐 환불, 근데 이전은 또 된 상황이고, 그래갖고 손님분 뭐 3분의 1, 저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제가 탁송비랑 이것저것 해갖고 7, 80만원 손해를 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것도 부식이나 엔진 보어링 등 주의를 해야 되고, 역시나 SUV나 화물차는 조금 이제 미션, 매연, 그러니까 DPF 이런 부분, 부식, 누유, 터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1000만원 미만의 SUV들은 수리비를 뭐랄까 따가워라 예상을 안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었는데요. 외판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주의사항 꿀팁 뭐 이런 느낌인데, 저렴한 거 구매하실 때 보시면 좋은 여러 가지입니다. 외판이 아쉽고 실내가 가죽이 찢어지는 등 아쉬워도 차량 가격이 저렴하고 엔진 미션이 나쁘지 않다고 딜러도 판단하고 손님분께서도 좀 이제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구매하신 다음에 그 차를 수리를 하시는 게, 뭐 가죽 수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리에 돌빵이 있으면은 금이 갔으면은 그냥 유리를 교체하고 하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 비용은 내고 시도는 해봐야 되는데, 저렴한 차들은 이제 딜러들의 인식이 저렴한데 뭐 그것까지 해드리면 제가 뭐가 남아요. 그리고 제가 손해가 나요. 오히려 요즘에 차가 하도 안 팔리는 시기라 손해납니다. 그래도 내고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10만원, 20만원이라도 좀 부담을 줄여서 수리비에 보태고 그냥 이제 저렴한 차를 사는 만큼 엔진 미션이 나쁘지 않다고 딜러 생각하고 손님 동의한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 금액적인 메리트를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50만원 올려서 엔진 미션 뭐 실내 내외관 다 깨끗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 차도 50만원 비싸도 깨끗해도 수리비가 조금 있으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리를 아예 안 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가격대의 차들은 조금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흉기흉기 하더라도 수리비, 연비 등의 유지비가 적당하다. 그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기흉기 하더라도 감가율이 제일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신형 300만원짜리 2010년식 전후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년 뒤에 팔면 얼마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0에는 팔 것 같은데요. 170, 180. 그렇다고 해도 2년 동안 100 얼마로 탄 거면은 좀 감가가 좀 덜하지 않습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HG 그랜저 2016년식 1700짜리를 만약에 구매하셨다가 2년 뒤에 팔면은 300은 넘게 까질 것 같아요. 3, 400은. 딜러 매입가까지. 위탁가로 하면은 덜 까질 텐데, 조금 덜 까질 텐데, 딜러 매입가로 하면은 한 400, 심지어는 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는 싼 거만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가율이 덜하니까. 그래서 수리비가 들어가도 좀 덜 억울한 거예요. 다른 비싼 차는 괜찮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수리비가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은 좀 과해지고, 뭐 나중에 팔 때 되면 감가가 그만큼 뭐 4, 500 되고, 차 한 대 가격이 빠진 거예요. 넘게. 그러니까 싼 거는 싼 거만의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유는 인기가 높아서 수요와 공급이 풍족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수출을 또 잘 나갑니다. 현대 기아차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수출 시세는 좀 좋아지지는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뭐 못 먹어도 고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과하게 꼼꼼하게 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매입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외에서도 좀 이제 매물 대수들이 누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그런 이제 모든 차들이 이 가격대에는 고질적인 고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도 요거는 요런 증상이 있어서 좀 별로야, 이런 게 있어서 요거는 깎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세는 조금 이제 예전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주던 게 지금은 좀 덜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차종을 선택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경차 올류마티즈 말씀드렸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뭐 뉴모닝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차종을 선택하려고 해도 그 차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차 대체품이 있나요? 경차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라토 말고 젠트라 말고 뭐 뉴의 SM3를 보면 괜찮지 않나. 삼성차니까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차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연식이 됐고 그만큼 탔으니까. 그래서 딱 그냥 느낌이 옵니다. 저는 주관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그냥 딱 이게 답정너지 않나. 답은 정해졌다. 뭐 이런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짜리 이상의 차량에 비해서 금액이 빠지는 기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율이 낮고, 실제로 그럴 때가 내고되는 금액이 전산 가격이 만약에 530이다 그러면은 500까지는 빠지는데 이제 250짜리를 제가 최근에 입금을 빼봤는데 한 2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40만원까지 빼지는 차도 물론 있겠지만 한 2, 30만원 느낌인 것 같아요. 수도권 전체 공통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저렴한 차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싸게 파는 건데 뭐 그렇게 꼼꼼하게 하면은 답도 없다. 그래서 좀 실물을 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아예 성능 점검 기록부까지 경차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찍어놓을 부분은 다 해놓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 범위 외에는 그 외 부위, 보증 범위 외에 소모품 부위는 보증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오래되었고 차가 싸니까 해줄 그런 이제 뭐가 남아도 뭐 몇십만원, 뭐 100만원 넘게 남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고 싸기 때문에 다 수리해드리는 건 좀 어려운데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20만 킬로 이내의 중고차는 적어도 성능 점검 기록부 내에 있는 각종 부위, 엔진, 미션, 냉각수, 기타 주요 부품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리비 걱정으로 구매가 망설여진 것보다는 막상 구매해 보시면은 수리비가 감당할 수준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100만원짜리 수리비 이런 나올 확률보다는 한 2, 3, 40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확률이 사실 더 높습니다. 현대 기아는 핸들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덜거덕거리는 증상이 심한 경우가 종종 있다.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시면은 수리비 17만원 나오고 신품은 대충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정도 부를 겁니다. 근데 이제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그 리콜이 되기 때문에 블루엔즈 가서 리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2010년식 이하의 10년이 지난 차량들은 현대, 기아, 대우, 쌍용 할 거 없이 부식이나 누유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은 제외지만 누유가 고질적입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감당할 수준이다. 수리비가 뭐 없거나 이렇게 간혹 없는 차도 봐요. 네, 간혹. 근데 그런 차들은 금액적으로 조금 이제 똑같거나 좀 비쌀 때가 많죠. 더 싸진 않죠. 연식이 낮은데 키로수가 매우 짧은 차량들은 요즘 나온 키로수 짧은 차량과 성능이 동일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식이 2009년식이에요. 2008년식이거나 근데 키로수가 3, 4만이에요. 그러면은 요즘 나온 3, 4만이랑 실내라든지 외부는 아니고 실내 컨디션, 그 다음에 차량 엔진 미션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식은 조금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을 고르는 것은 뭐 블랙박스 있으니 이건 없으니까 안 보고 딴 차 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금액적인 메리트 있는 차량을 그냥 고르는 게 낫다. 블랙박스는 따로 다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블랙박스 있는 차를 고르시더라고요. 그냥 뭐 앞에 FHD 뒤에 HD 하면은 싸게 하면 12만원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빼고 고르는 것보다는 블랙박스 없어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면 그거 사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량, 후방 카메라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후방 카메라를 역시로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룸미러에다가 끼우는 방식이라든가 모니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썬팅을 해야 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만 교체해도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쪽 3박자 범퍼, 앞 범퍼와 왼쪽 오른쪽 휀다 사고 교체 X 이렇게 있는 차량은 경우에 따라서 안쪽까지 데미지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휀다 하나 뭐 아니면은 휀다나 문 뭐 이런 식으로 좀 경미한 차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사고 없는 차 위주로 이렇게 고르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뒤엔다 X 교환은 용접 수리가 된 사고 부위인데요. 다만 상태 확인 시에 부식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타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10년이 지난 차량 중에서 키로수가 8만 킬로 이상이라면 8만 킬로 이 언저리부터 소모품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어디에서도 소모품까지 꼼꼼히 수리를 다 해주는 기업, 업체, 딜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되는 범위 외에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그 금액은 수준 이하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쩌면 500만원 이하의 차량 중에서 고질병이 없는 완벽한 중고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핸들이라든가 뭐 부식이라든가 좀 누유라든가 그런 부분이 고질적으로 고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차량을 구매해서 잔수리를 간간히 해가면서 2, 3년 타는 게 8, 9년 된 키로수 10만에 애매한 800, 900만원 혹은 1000만원 언저리의 중고차보다 경제적으로 확실히 이득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율이 좀 덜하니까. 그리고 5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 5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 중형차를 생각 중이시라면 차라리 500만원 이하의 중형 중고차가 훨씬 지독한 수리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는 세타2 엔진, 그리고 쉐보레는 13년 이하의 미션은 보령 미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쉐보레. 삼성은 누유, 장고장에 이제 수리비가 좀 이제 비싼 거, 부품 단가가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500만원 이하짜리 사는 게 감가율도 덜하고 좀 수리비도 덜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느낌은 수리비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느낌은, 물론 이제 수리비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이 느낌은 예를 들어서 한 두께 4cm 정도의 빙판길을 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두께가 이만한데 어떤 부분은 좀 약하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살 얼음판은 너무 살얼었고 약간 한 4cm 정도 두께의 얼음판을 걷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잘못 탁 밟으면은 뿌직 하고서 푹 할 수도 있지 않을까. CVVL 누 엔진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누 엔진 내지는 CVVL 스커핑이라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엔진 소리 좀 안 좋고 문제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성능장의 본부장님께서 이것도 똑같다고, 지금 입고된 차가 또 있다고,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CVVL 누 엔진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착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소리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소리가 카락카락카락카락카락 입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튼 벨트 돌아가는 소리의 한 2배 정도 약간 뭔가 진동도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의 CVVL 누 엔진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지금 축적 중이라 언젠가는 세타2처럼 이슈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르노와 쉐보레는 본질이 수입차다. 그래서 수리비가 현대 기아에 비해서 꽤 비싸다. 수리비 과정이 어려워서 공임이 세거나 장고장 시의 부품이 해외 수입이라 비쌀 수 있다. 물론 국산에서 나오는 부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품이 비쌀 수 있다. 그리고 수리도 그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의 이러면 수입차죠. 저렴한 차량일수록, 인기 차량일수록 경매로 구매하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가보다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종류의 부대 비용도 발생을 할 뿐더러 인기가 있고 수출을 나가고 뭐 그러면은 이 수출업자분들께서 좀 비싸게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경락수수료 내지, 상사 이전비가 또 들어가지, 그 다음에 광택이 필요하면 광택하지, 그 다음에 탁송비가 들어가면은 뭐 캐리어비 뭐 10만원, 뭐 5만원, 뭐 이렇게 탁송비 또 들어가지, 그 다음에 또 성능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약간 판금할 때 필요하면 판금비 들어가지, 장고장이 있으면 또 장고장 들어가지, 거기에 또 뭐랄까 조금 있으면 또 수리비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로 산 게 더 비싸게 샀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저렴한 차들은 인기 차량일수록 경매로 구매해서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가보다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기 차는. 네. 여기까지 몇 가지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오랜만에 주의사항이랑 꿀팁들, 제가 생각하는 정보들을 좀 이제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유 저 사람은 지 생각을 너무 세게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확실히 이렇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한번 적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되시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나빠지시라고 절대 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하튼 오늘은 50분 넘게 했습니다. 아마 편집도 크게는 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면서 50만원 넘게 녹화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뭐 40분짜리 최근에 많지만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뭐 4, 5, 600개 차량을 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차를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더뉴 크라이슬러 300C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 신형도 있고, TG 그랜저도 있고, 지금 찍어야 될 차량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게도 일정이 조금 있어서 바로 좀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리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좀 좋게 보이시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귀찮게 안 하고 하루에 한 번만 내지는 최대 2번까지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께 시세가 어떤지, 그 다음에 주의사항 꿀팁이 어떤지 여러모를, 이런 이론들 사실 다 필요 없고 시세 공부가 최고인데 싼 거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개 한번 알려드려 봤으니까요. 얼마 전에 이론이 중요하지 않고 뭐 시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론을 얘기하고 앉았냐 이렇게 생각은 조금 이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